옛날 한양 사는 선비 하나가 있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 홀로 과거나 준비하며 가난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대로는 굶어 죽기 딱이겠구나. 양반이고 뭐고 어느 집 종으로라도 들어가 삶을 연명해야 하나 싶구나. 냥냥.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제 처지가 그걸 살 형편이 아니라 사주질 못해 죄송하오. 며칠 굶으신 것 같은데 어제 장사하다 남은 떡이니 드시지요. 곧 있으면 변해 팔지도 못할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구려. 선비는 그렇게 하루하루 떡을 얻어먹다 그 처녀의 고운 마음에 서로 눈이 맞아 그녀에게 장가를 들었다. 혼인하고 보니 아내가 알뜰하고 지혜롭기까지 해. 아내가 하잔 대로 아끼고 모으니 세상에 결혼한 지 3년 만에 집안 살림이 금세 넉넉해졌다. 역시 남자는 여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오 냥냥. 서방님께서도 열심히 잘 따라주신 덕분이지요.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혼인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한 번은 제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고 싶습니다. 알겠소. 곧 출발합시다. 야오. 아내는 본디 영남지방 사람으로 한양에선 10일이 넘게 걸어가야 했기에 아내가 힘들까 가마꾼을 사서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뒤를 따랐다. 이 얼마나 자상한 남편인가. 그렇게 집을 떠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나 날이 저물어 한 주점에 머무르게 되었다. 하루 묵어가고자 하는데 괜찮겠소 냥냥? 네, 이리 드시지요. 이곳 여종인가 본데 옛날 생각이 나구려. 사실 나도 사는 게 팍팍해 어느 집에 들어가 종이 될까 했소이다. 냥냥. 제 또래쯤 돼 보이고 참 고운 처자인데 이곳에 매여 사나 봅니다. 참 안타깝군요. 그러게 말이오. 나 또한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느 집 종이 되었을 것이오. 그렇게 부인과 잠자리에 들던 그날 밤 갑자기 밖에서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보오 냥냥. 그러게요. 선비님 계십니까? 뉘시오 냥냥. 그건 알 거 없고 잠시 옆방에서 제 두목님께서 뵙자 하십니다. 야오. 두목? 그렇다면 이 소란스러운 소리는 산적들이었단 말인가? 네 금방 다녀오리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옆방으로 들어간 남편. 그곳엔 상당히 젊지만 장군의 기기가 느껴지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자신에게 절을 하기에 자신도 맞절을 하였다. 혹시 우리가 아는 사이인지요, 냥냥? 아닙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산적 맞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300명이나 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덕에 전 관찰사도 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장가에 들지 못했습니다, 냥냥. 그래도 저 정도 되는 놈이 시골 여인 아무나 배필로 드리기도 못하고 해서 마침 선비님이 지나신다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왜 저를... 무례한 말씀인 줄 알지만 보아하니 아직 아기도 없는 것 같고 선비님 부인이면 어지간한 시골 여인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제가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자신의 복덩이 같은 부인을 데려간다니. 그게 무슨... 한양에 사시니 다시 장가드는 일도 쉬우실 터인데 제가 맨입으로 데려가지 않고 1만 양을 드리리다. 이 돈을 받고 부인을 제게 내어주시지요, 냥냥. 세상에 이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돈을 받고 팔라니요. 어참, 선비님이라 똑똑하신 줄 알았는데 일이 나오시다니. 제가 맘만 먹으면 선비님 부인 데려가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야. 그리 되면 돈 1만 양도 잃고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소. 산적의 말에 말문이 막혀 눈물만 주구장창 흘리는 남편. 저기 말씀 중 죄송한데 옆방 부인께서 잠시 건너오시랍니다. 냥냥. 울먹이며 건너간 남편. 그러자 산적 두목 역시 벽에 가만히 귀를 갖다 대었다. 서방님, 벽 너머로 다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당신과 혼인 후 여태 고생만 했었고 아직 자녀도 없으니 저는 저분께 제 몸을 맡겨
남은 인생 부귀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부인?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난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 정신 차리세요. 저분께서 그래도 아량을 베풀어 1만 냥이나 주셨으니 그 돈으로 새 장가를 드시구려, 냥냥. 이렇게 하는 게 서로가 잘 되는 일이니 제 말을 들으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두목은 기분이 째졌다. 내가 사람을 잘 보았구나. 내 부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도다. 야오. 부인, 어찌 내게 이러시오? 사내 대장부가 왜 이리 못났나요? 일이 이렇게 되어 어쩔 수 없으니 가서 허락한다 말씀하세요. 단 제게 극진한 대우와 부귀영화를 꼭 약속하라 단디 이르시고요. 힘없이 옆방으로 다시 건너온 남편. 허락하겠소. 잘하셨소. 이것도 인연인데 내 형님으로 모시겠소. 그리고 걱정 마시오. 내 현명한 부인을 극진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겠습니다. 형님. 그러게. 제발 잘 부탁하오. 정말 내가 아끼던 부인이라오. 걱정 마시오. 여봐라. 당장 형님께 1만 냥을 대령하거라. 아니지. 1만 냥을 더 가져와 2만 냥을 내드리거라. 내 오늘 기분이 너무나 좋구나, 냥냥. 그렇게 부인은 방 안에서 몸단장을 곱게 하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며 나와 가마 위에 올랐다. 필히 남편과 눈 마주치기 민망해서 그러리라. 그렇게 모두 떠난 방 안에서 2만 냥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을 잃었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때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는데 여종의 옷을 입고 있는 부인이 아닌가. 부인, 어떻게 다시 돌아오셨소, 냥냥? 서방님, 여기 앉으셔요. 네, 설명드릴게요. 사실 부인 역시 두목과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다. 이벽 건너 대화는 그냥 다 들리는구나. 그리고 번뜩 기지를 발휘 자신과 나이도 비슷해 보였던 여종을 떠올리며 자신의 방으로 불러 속삭이며 설득했다. 이렇게 종으로 한평생 고생하며 사느니 차라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여종을 치장해주니 자신 못지않은 번듯한 처자로 보이게 되었던 것이었다. 두목은 자신의 얼굴을 당연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여종 역시도 만난 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여기 주인 아저씨도 앉으셔서 만냥을 받으세요. 이걸로 방금 간 여종의 몸값은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함구하시는 게 목숨을 부지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이곳을 정리하고 남은 여생 편하게 사십시오. 알겠소, 냥냥. 그리하여 두목은 여종을 좋은 집안의 여자로 알고 살게 되어 기쁘고 여종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 좋고 남편과 부인 역시 헤어지지 않고 돈까지 벌게 되어 좋고 주막 주인 역시 큰 돈을 벌게 되어 모두가 좋게 되었다. 오, 사위 왔는가? 예. 둘이 만나게 된 경위를 묻는 장모에게 설명해주는 남편. 이상하구먼. 저 애는 계산도 기가 막혀. 절대 그날 만든 떡은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드는데, 냥냥. 그렇다. 그녀는 남편이 부끄러워할까봐 거짓말을 해가며 남편을 먹여 살린 것이었다. 또 한 번 탐복하는 남편. 부인, 정말 당신의 지혜로움에 탐복했소이다. 자고로 남자는 현명한 여자를 만나 그 말을 잘 들으며 사는 게 복인 것 같구려, 냥냥. 저는 이렇게 좋은 구독자분들 만난 거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